여론조사도 한번 볼까요? 오늘 여론조사는 뭐 길게 할 건 없고요. 여론조사 뒷만미에 달린 별책 부르기도 재밌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한국갤럽 33, 부정 58. 뭐 전화 면접으로 해도 크게 다를 건 없잖아요. 부정평가 이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재밌는 짤 마지막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거죠. 경제, 민생, 물가, 독단적, 일방적, 외교,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인사, 통합, 협치 부족, 시민정책, 복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국고 재정 낭비, 교육정책, 국내 문제 소홀, 역사관 문제, 홍범도 흉상 이전, 정책 비전 부족, 검찰 권력 과도, 일본 관계, 신중함 부족, 성급함, 공약 실천 미흡, 김건희 여사 행보, 인간 자체가 싫다. 참. 자, 이 여론조사는 이거 읽어드려야 돼. 아이씨. 이번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무선 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자, 근데 이념 성향별로 한번 볼까요? 이 여론조사에 보수가 302명, 중도가 334명, 진보가 26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302명이 보수고 부정평가가 58 정도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중도의 상당수는 윤석열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여론조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윤석열 지지율 올랐다, 1% 올랐다, 2% 올랐다는 의미가 없어요. 보지 마세요. 전 추세 때문에 그냥 안 보여드리는 건데 요거 이제 갤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윤석열 외교 성과 때문에 올랐다 뭐 이런 그 정도 오르려고 그러면 최소 한 5, 6% 올라야 오른 거지 1, 2% 오른 걸 가지고 개쇼로 하는 겁니까? 자,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국회의원 소속 정당 숫자만 한번 보세요. 위에 국민의힘이 여기 이제 여론조사에 누가 그 국정감사 때 활약했냐고 물어보는 저기는 주관식입니다.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내피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14명 3%, 민주당 17명 12%, 정의당 2명 0.2%,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1명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번 여론조사에 보니까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국회의원 명단이 있는데 이번에 용해인 압도적입니다. 야. 뭐 뒤에 이재명 대표가 있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단식 끝 무렵에 나중에 뭐 복귀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잘했을 것 같긴 한데 당대표한테 그것까지 바라는 건 좀 무리고요. 이번에는 용해인, 이탄희, 한준호, 이소영 정도가 잘했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갤럽이 약간 이상한 가스라이팅이 있고요. 정치 혐오 불러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정감사 만족해 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국정감사 잘했냐고. 상당수가 잘 못했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정치 혐오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성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가 성과 있었다고 보는 이유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략적으로 보면 정부 여당의 실정 잘못을 밝혔다. 양평 고속도로 문제 밝혔다. 새로운 사실과 정보를 알게 됐다. 감사 필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대통령 주변 공직자 비리를 밝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정감사가 민주당의 사실은 덕무대였습니다. 이번에 저 국정원의 선거계획 무슨 뭐 파일 막 열 몇 개 심은 것도 다 국정감사에 나온 거예요. 김승희, 김건희 최측근 김승희 학폭 사건도 국정감사에 그렇죠. 나온 거예요. 네. 양평도 많이 밝혀졌죠 지금. 성과 많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라는 게 성격 자체가 질문하고 상대방의 자유로운 답변을 듣는 거지 무슨 강제력이 있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비리 같은 게 나오고 새로운 의혹 같은 게 나오면 좀 시원하게 밝혀진다 이런 느낌 없을 수도 있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근데 감사라는 것 자체로 문제가 지적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사실. 용해인은 진짜 다시 한번 칭찬해요. 한 500번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용해인 같은 국회의원만 있다면 정권 안 뺏겼다니까요. 정말 용해. 진짜 용해인 정말 멋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하잖아요. 심지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한테도 가장 진정성 있게 대하는 게 나는 용해인 의원이라고 봐요. 그 용해인 의원의 정당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기본소득당이에요. 나중에 총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좀 걸리죠. 자, 다음 모닝 컨설트 한번 그다음에 이게 이거죠 지금.
2023년 10월 통합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10월 달 내내 여론조사 어떻게 됐냐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남성은 전체가 잘한다 33, 못한다 58. 여성은 윤석열 잘한다 32, 못한다 60 이런 상황이고요. 세대별로도 한번 쭉 보면 지금 40대 여성 한번 보세요. 밑에 칸 중간쯤에 15% 나옵니다. 야, 15 추려내고 싶네요. 그 다음에 30대 13 나옵니다. 이런 식이에요. 40대가 82%가 아니죠, 부정이죠. 윤석열이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82%. 네, 이거 82%.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지구가 동그라냐 물어봐도 네모나 단 10% 나옵니다. 진짜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추죠. 40대가. 사실 여론 지배층이라고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어르신들이 저 경로당 가셔가지고 자기들끼리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는 소리 하실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분위기를 알죠. 밖에 나와서 자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못하죠. 정말 꼴통 아니시라면. 자, 모닝 콘서트로 가겠습니다. 지지율 긍정 20, 부정 73. 지난주보다 한 단계 올라서 꼴찌에서 세 번째, 그리고 기시다가 꼴찌에서 두 번째. 근데 지지율은 떨어졌어요. 네 번째. 네. 지지율은 지난주 21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20. 아니, 그러다 보니까 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기시다하고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기시다보다는 훨씬 높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윤석열은 자기를 찍지 않은 세력을 적으로 지금 사실상 규정하고 있잖아요. 네가 나를 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부정평가할 수밖에 없죠. 매우 못한다 50이 넘어요. 이 사람은. 자, 목요일 날 나왔던 MBS 여론조사도 잠깐 보는데 MBS가 민주당한테 제일 안 나온 여론조사거든요. 그 MBS가 윤석열 지지율이 32%로 반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대략 그래프 잠깐 보시고요. 어쩌려고 저럴까요? 나중에 탄핵 당한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32% 기억하시는데 이제 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현주 전 의원이 윤석열 지지율 서울 25%는 박근혜 탄핵 직전에 근접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박근혜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박근혜 탄핵될 때 지지율이에요.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화되니까 32.8%이던 지지율이 35.9%로 오히려 올라갑니다. 보수 결집. 그러다가 쭉쭉쭉쭉 빠지기 시작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 있어갖고 윤석열을 탄핵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지지율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MBS 기준으로는 32, 갤럽 기준으로 33이잖아요. 지금 박근혜가 탄핵 시점에서 35까지 나왔었다고. 그리고 지역별로도 한번 볼게요. 리얼미터가 월요일 날 발표했던 거. 저건 갤럽이네요. 지난주에 나왔던 거. 서울 25%, 인천 경기 32, 충남, 대전, 세종, 충청 31, 광주, 전라 11, 대구, 경북 45. 문제는 부정평가가 48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 박근혜 만나고 오늘은 안동을 갔습니다. 야, 저는 바보가 있나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나고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게 훨씬 낫지. 중도층에서 보기엔. 부울경 긍정 34, 부정 58. 보통은 저런 그래프가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 이게 누수 현상이라고 보는 건데 종편에서 딱 한 프로그램 정도가 저 그래프를 만들었더라고요. 표로. 안 그랬으면 그냥 말로만 설명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나왔던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은 28.3% 나왔습니다. 지금 탄핵시켜도 무방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헌재 구성도도 그렇고 민주당이 한 190석만 했으면 탄핵은 가능해요. 나머지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금 탄핵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지지율로 보면 상당수 대다수의 국민들은 윤석열을 버렸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그리고 윤석열 탄핵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 일으키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1년차 때랑은 달라요. 1년차 때는 그래도 너무 빠르지 않냐 이랬는데 지금은 탄핵 얘기하면 다 박수치고 있습니다. 동조한다는 뜻이죠. 검은 공작새님 이태원 가면 10%대로 떨어짐. 저거 윤석열의 이제 맹점이죠. 왜냐하면 그런 행보를 해버리면 극우 지지층이 상당수 빠져요. 변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포지셔닝을 잘했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중도와 진보 쪽 분들한테도 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라고 시작했다면 그럴 일은 없겠죠. 자, 그것 말고도요. 이제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더불어민주당 21대 공천 유형 지역구 유형을 한번 볼게요. 단수 공천이 118명, 46.6%. 경선 공천이 106명, 41.9%. 전략 공천이 28개인데요. 총 지역구 253개입니다. 단수 공천이 굉장히 많죠. 근데 단수 공천은 이번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 강원, 부울경에서 경쟁자가 없으면 단수 공천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가급적이면 그런 데는 공천을 감당이 안 돼도 해야 되는 이유가 비례대표 득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22대 총선에서는 단수 공천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왜 자제를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이 명단을 보시면 합니다. 현역 의원 단수 공천이 30곳이에요. 당선된 분들이.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전해철, 홍영표, 송갑석, 이원욱, 박광원, 박용진, 김진표, 김철민, 신동근. 와. 물론 이 중에는 괜찮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단수 공천의 폐해가 이런 거예요. 나 이번에도 단수 공천 받고 싶어?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그러니까 경선보다 단수 공천 지역구가 더 많았다는 건 조금 놀랍긴 하네요. 네. 다음에 YTN 라디오에서 박지훈 변호사, 박지훈 앵커가 조홍천한테 총선 민주당에서 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조홍천이 네? 불쾌합니다 하면서 나가버린 사건. 민주당에서 나가겠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민주당에서 하시나니까 내가 민주당에서 할 거라고 생각해? 하고 나가는 걸 수도 있고 민주당에서 하시나라는 게 민주당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나간 걸 수도 있고 이미 여기에 다의적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이잖아요. 자기한테 쓴소리 하는 걸 견디질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정치는 나와 다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게 정치예요. 나랑 똑같은 이야기 할 사람 뭐하러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랑 똑같은 이야기 할 사람. 예. 네, 이 질문을 해서 나가버린 건 아니고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간 거라서. 지금 조홍천 네. 쉴드 치는 겁니까? 또 응천이 오빠한테 연락 올까 봐. 방송 새나에서 하시나요?